우리가 3대목이라는 것을 발견해내면 또 얘기는 달라지죠. 그리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는 또 애국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엽집은 그거는 반은 한국계다 그럽니다. 아, 그리 따지면 뭐 얘기가 안 되죠. 그거는 학문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그건 억지에 불과한 거죠. 만엽집에 도래인들의 작품이 실려있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그것까지 다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는 억지다 이 생각. 그 만엽집을 해석하는데 일본인들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남해안 지방에 사투리가 그게 들어가 있다. 그거는 일본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국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을 때니까 국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교류라는 것을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왁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왁가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랭가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일본이 중세가 되면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전쟁을 하면 시대가 스피드해져요. 이 왁가를 읊을 때처럼 귀족들처럼 느릿느릿하지 않단 말이죠. 시대가 스피드해지니까 혼자서 575, 77을 읊고 느긋하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누가 575 읊으면 옆에 사람이 77을 읊고 또 누가 575를 읊으면 77을 읊고 이걸 이어서 왁가를 이어가는 노래가 랭가입니다. 그래서 영가입니다. 랭가라는 거는 이어가는 노래라고. 왁가하고 똑같은데 왁가는 혼자 읊는 거고 랭가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면 랭가가 왁가보다 유행하게 되느냐 하면 중세는 전쟁하는 시대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무슨 정보를 얻기 사람이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면 그냥 뭐라 하던데 얘기가 혼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랭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세가 되면 에도시대가 되면 상인들이 앞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적 수준은 떨어지지만 문화를 사줄 경제적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문화가 생산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이카이야. 그러니까 가라는 것은 떨어집니다. 가라는 게 붙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왁가, 랭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배자라는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죠. 배해, 하이카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강대배라 그러는데 그거는 결국 타자를 해보면 사람이 아니다. 하이카이 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자라는 것은 우스꽝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익살스럽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던 왁가나 랭가 같이 어떤 지배자들의 문화가 아니라 하이카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배자들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왁가, 랭가라고 하는 이런 아주 우아하고 아주 이런 정통적인 어떤 문화에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에도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에도시대가 되면 상인 문화가 융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왁가, 랭가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하이카이라고 하는 이는 사람도 아닌 놈들이 우스꽝스러운 짓을 한다. 그런 의미라고 봐지겠죠. 그래서 이름이 하이카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명치시대가 되면서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용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새롭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이에서는 그대로 따고 구라는 것은 출발하는 구, 혹구에서 구자를 따가지고 배구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 소개될 때는 하이쿠라는 이름으로 소개돼요. 그렇게 20세기 초에 이 일본의 이런 시가들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정확하게 1902년에 유럽에 이 하이쿠가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이 시가를 서구인들한테 소개한 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럼 우리는 이걸 소개는 그냥 우리 것을 그냥 쳐박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두르야 될 게 이 문화를 국제화해서 이걸 산업화하는데 서두르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삽질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우리 문화도 필요하다는 거죠. 일본은 이걸 갖고 산업화해가지고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는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왜?
요새 보면 뭐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인 아젠다인데도 맨날 자기가 해온 것은 삽질밖에 안 한 사람은 삽질해서 찾으려 하는 거고 뭐 다 자기 것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거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돼 줄 수 있는 거죠. 일본이 그런 걸 통해서 결과를 내놨으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 수정하면 되는 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하이쿠는 그러면 어떤 주장들이 있느냐 하면 특히 일본 국내에 카네코 소오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은 분인데 이분은 이 하이쿠는 일본 고유의 것이라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레지널드 브라이스라는 사람은 전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의 서울대학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 영국 분인데 그러다가 이분이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지금 일본의 천황이 황태자일 때 개인 가정교사를 합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지금 일본 천황은 이 양반한테 엄청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분을 통해 갖고 서양의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완전히 일본에 동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영국 부인을 이혼을 하고 일본 부인을 다시 얻어갖고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 하이쿠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 박사 논문이 하이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세계인들한테 하이쿠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이 일본 문화를 들고 나가서 우리 문화가 이렇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이해하는 폭이 요 정도라 그러면 서양인이 들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은 엄청난 깊이로 하이쿠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하이쿠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와보십시오. 인도 불교도 하이쿠다. 중국 불교도 하이쿠다. 일본 불교도 하이쿠다. 근데 이게 쏙 빼먹어버렸죠. 한국 불교는 쏙 빼먹었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국은 쏙 빼먹었죠. 그 다음에 다 내가 양보를 한다 그래도 유교도 한국은 쏙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이쿠하고 관련 안 되는 학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일본인들은 하이쿠를 연구할 때 아주 이렇게 폭을 좁혀서 일본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는 거고 이분은 외국인이니까 하이쿠를 연구하는 폭이 엄청 넓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대상을 놓고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어령 씨가 하이쿠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이 86년도에 쓴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어령 씨는 하이쿠라 안 하고 꼭 하이쿠라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영어를 또 바꾸었습니다만 이분은 한국인도 시문학을 즐길 수 있으니까 한국인도 하이쿠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은 하이쿠는 만엽집에서 시작해갖고 바쇼에서 끝난다 이렇게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일본인들의 어떤 문화의 뿌리는 만엽집입니다. 우리 문화의 뿌리가 삼국유사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삼국유사가 가치가 있다 없다 가지고 너무 논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스님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삼국유사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국유사는 불교 책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책 안 읽어본 사람이 합니다. 삼국유사를 쓴 사람은 일연 선사제가 이지만 안에 내용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삼국유사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러면 뭘 해서 출발할 거냐 하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삼국 사기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삼국유사는 이거는 역사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삼국 사기에서 쓰지 안 하고 남겨난 이야기 책이다. 그렇게 아주 폄하를 하는데 제가 삼국유사를 완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독해 모임이 있습니다. 3년째 공부 과정이 3년입니다. 오늘 요 마치면 또 가야 됩니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삼국 사기 책을 공부해보면
그 안에는 방대한 우리 한국인의 아이덴티티가 그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내가 그 곤란한 게 뭐냐면 다른 일본의 학자라든지 외국 학자들은 삼국유사를 엄청 높게 평가하는데 한국 사람만 삼국 사기는 그거는 뭐 엉터리도 많고 이련 스님이 그거는 쓴 거라서 그걸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거를 너무 폄하하는 거다.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양반 보고 니